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A 짤강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질문 중에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 좋을 만한 거, 그래서 글로 읽으면 여러분 헷갈릴 만한 거를 제가 계속 짤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향음줄의 향사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디서 해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 서원에서 했다. 또는 뭐 향약에서 했다. 그럼 이제 그게 뭐야? 그럼 어디서 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둘 다야? 그래서 이거 이제 질문. 됐죠? 자, 그래서 향음줄의 향사례를 과연 어디서 왔느냐. 자, 이 얘기인데요. 자, 근데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향음주례가 뭐죠? 향음주례가 뭐냐면, 향촌사회에서, 근데 향사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도덕, 그 다음에 뭐 이제 삼강오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던 지방의 하나의 작은 행사예요. 됐죠? 그래서 향음주례라는 건 말 그대로, 덕망 있는 선비를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술 한 잔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덕담을 듣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술 한 잔 하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술을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주인이 있고 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 이제 중국 제도인데 이게 중국의 주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고려가 시작입니다. 고려.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 아니야. 이미 고려 때도 있었어요. 고려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조선의 국초에 처음에 시작되는 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각 고을에 그러니까 수령이 있잖아요. 지방간 수령. 그죠? 그러니까 수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있고 덕망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고을의 선비, 학자, 또는 뭐 예를 들어 전직관리. 그러니까 그런 분을 모시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수령이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소위 말해서 덕망 있는, 그러니까 뭐 학자. 됐죠? 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술 한 잔 받으면서 좋은 덕담을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백성들도 보게 했어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행사가 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좀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자, 그렇게 했던 걸 뭐라 그러냐면 향음주례라 그래요. 그럼 향사례는 뭐냐? 향사례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덕망 있는 선비를 모시고 함께 활을 쏘는 거야. 우리 원래 활 쏘는 민족이잖아. 그래서 활을 쏠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제 이렇게 한 발씩 쏘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서 그 활 한 발 쏘고 또 한 발 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시간이 비잖아. 그죠? 예, 그럴 때 여러 가지 뭐 고을의 현안이라든가 또는 좋은 덕담, 그 다음에 또 뭐 유교의 뭐 예를 들어 뭐 귀감이 될 만한 경전, 뭐 그런 얘기들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나 뭐 정재계 인사들이나 또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만 일반화돼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비즈니스 할 때 보면 골프장 가서 비즈니스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프 이제 탁 한번 치고 거기 이제 걸어가면서 같이 뭐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치기 전에 뭐 골프에 대한 얘기도 뭐 잠깐 뭐 저쪽으로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치면 뭐 그립을 그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말이 하다가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와 관계된 예를 들어 뭐 비즈니스 얘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대화들 또 나누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향사례예요. 되죠? 그러니까 향사례는 활을 쏘는 거지. 활.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조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여러분 정조가 활을 정말 잘 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정조가 태어났으면 일단 올림픽부터 내보내야 돼. 됐죠? 정말 진짜
명궁이었다 그랬잖아요. 명궁. 그래서 왕과 대신들도 이런 것들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왕이 들어가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사례라고 불러요. 대사례. 왕과 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만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용어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원이야 향약이야. 자, 그래서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갈게요. 자, 향음주례와 향사례는 그럼 서원에서 했느냐 향약에서 했느냐 둘 다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향음주례 향사례를 뭐 향약에서 시행하였다. 오, 됐죠? 자, 그다음 뭐 서원에서 시행하였다. 오, 둘 다 오야. 되죠?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자, 왜 그런지 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저희 카페에 원래 올라왔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조선 정기문화 파트 중에 사족들이 향약, 향음주례 그래서 이제 했다는 게 나오고 서원에서 또 했다는 게 나오고 근데 이게 뭐 둘 구별할 필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서원과 향약 둘 다 그럼 향음주례, 향사례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답부터 먼저 하고 가면 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둘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서원과 향약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지사족들이 그러니까 향촌사회에 있는 제지사족 그러니까 양반들이죠. 이 양반들이 향촌사회를 장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축이에요. 두 개의 기둥. 그죠?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이들이 향촌사회를 장악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둘이 조금 다른 게 여러분 향약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됐죠? 향약은 그러니까 향촌사회의 양반들이 모여있는 이게 뭐라고요? 양반들의 모임이라고 모임. 됐죠? 그러니까 얘는 대신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동작구, 발전, 위원, 회 뭐 이런 거야. 됐죠? 또는 동작구, 지방, 의회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라고 모임. 자, 그런데 서원은 뭐냐면 이게 강학 그러니까 교육과 배양,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원은 학교야, 학교. 근데 사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학원이나 사립학교쯤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이 강한 게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향약은 모임이고 서원은 이게 건물도 있고 이게 공간의 의미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시행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향음주례와 향사례 같은 것들은 주로 어디서 했었냐면 원래 초기에는 여러분 조선 초에는 서원이 없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조선의 역사에서 서원이 처음 생기는 게 언제야? 중종 때 주세붕의 건의로 16세기 중종 때 처음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풍기군에 생기는 거잖아. 그게 시작이잖아. 그쵸? 자, 그런데 그럼 향음주례, 향사례는 15세기에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했느냐? 자, 지방학교인 향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는 향교가 없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했던 대표적인 장소는 바로 향교와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향음주례와 그 향사례를 시행했던 사람의 어떤 의도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하겠다는 거야? 바로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백성들을 교육하겠다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기관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에서만 시행했던 건 아니고요. 어디에서도 시행한다? 향교에서도 시행을 합니다. 됐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서원향교 이제 배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이 말이 자꾸 옆으로 퍼지네? 네. 그래서 말 막 퍼지면 안 되는데 말을 제가 정리정돈을 하면 향교는 16세기 이후에 쇠퇴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양반들이 안 가려고 꺼리잖아. 왜냐하면 향교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민 중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낸단 말이야. 향교라는 게 오늘날에
중등교육기관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 서당이 끝나고 나면 향교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되는 농민들도 자식을 여기 향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거기 섞이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만의 사설학원인 16세기 이후가 되면 이들이 주로 서원 쪽으로 많이 몰려요. 그죠? 네. 그래서 서원은 16세기 이후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특히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서원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근데 향교는 뒤로는 조금 더 위축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향교는 관리학교예요. 관리학교. 그런데 서원은 사립학교야. 사립. 됐죠?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서원 향교에 대한 차이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약은 모임이니까. 양반들의 모임.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향음줄의 향사례를 주관하는 게 향약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때 모였을 때 뭐 했던 것들 또 기록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록도 향약에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나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공간은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왜 둘 다 맞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자, 향약, 향음주례. 서원입니까? 뭐 향약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노트, 제 거 필기노트 6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싹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보시기 좋게 정리해놨는데 지금은 원래는 유향소, 향약, 서원 막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건 제가 참고로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맥만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향약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건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향약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향약은 유향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서원은 이제 여러분 좀 더 쉽죠. 단순하잖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교야 학교. 사설학교. 근데 대신에 원래 성리학적 전통에서는 기본이 뭐냐면 이런 교육기관은 항상 배양을 함께해요. 제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앞길을 보여준 선현들 그리고 그 성현들의 내가 뒤를 따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뜻을 기리면서 함께 제사를 지내요.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항상 저렇게 두 가지 축을 갖고 있다고 했어. 하나가 교육, 강학, 그리고 또 하나가 배양, 제사, 경모의 기능이 있다고.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 이렇게, 자, 경모와 배양,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원은 아무래도 학교,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제지사족들이, 향촌사회의 제지사족들이 바로 이곳에서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러니까 제지사족들의 아지트지. 아지트. 이게 서원이에요. 되죠? 그런데 유향소랑 향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향소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쉽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유향소가 정상적일 때 유향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방의회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유향소는 오늘날 지방의회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장 수령을 자문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출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설명에서 조선 초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고 집양에 그냥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유양풍간, 한량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 단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동네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집안 대대로 좀 재산이 많다든가 땅도 많고 뭐 가옥도 큰 거 갖고 있고 또는 지금은 비록 관리가 아니지만 근데 전직 관리였던 사람들. 여러분 조선 초에 15세기에 왜 이렇게 그 지방에 내려가면 왜 전직 관리들이 이렇게 많냐면 이름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사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사림이가 어떻게 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쓰는 글자 아니야? 이 뜻이 뭐예요? 선비들이 어디가 있어? 선비들이 숲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선비들이 숲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관직은 집어 던진 거야. 이해되세요?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집 좀 살고 대대로도 원래 좀 관리 집안이었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계는 건국의 명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럽게 두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냥 사표 쓰는 거예요. 왜? 나 어차피 우리 집 좀 살만해. 내가 더럽게 그 밑에 가서 월급쟁이 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표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렇게 낙향한 사람들. 그래서 선비들이 숲속에 가 있잖아. 그래서 학문에 정진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이게 나중에 16세기 이후에 자 조선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바로 사림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사림들이 지방의 제사육들이잖아.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클럽이에요. 이게 원래는 클럽. 이들의 모임이야. 그냥 모임. 사적 모임.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그게 그래서 왜 사실은 유양소가 폐지와 복설, 폐지와 복설이 자꾸 번복되냐면, 여기도 이제 내려갔는데 유양풍관들이 자기들끼리 보니까, 아니 지방에 있는 내가 지금 관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아니 지방에 하다못해 무슨 향리 나부랭이들이나 나나 그냥 토칭개칭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향리가 더 농민들이 볼 땐 대단할 것 같아. 왜? 그래도 명색이 관료잖아. 지방 관료 아니야. 맞죠? 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내가 관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집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근데 어쨌건 지금은 상황이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든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동네 가도 다 있죠.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이해하면 돼. 되죠?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을 이렇게 만든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이게 태종 때 걸려요. 야, 니네 뭐야? 누가 불법 서클 만들래? 야, 없애. 그럼 폐지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세종이 보니까, 왜 아버지가 없앴지? 근데 이거 향토사회 미풍양속 교화에 좋은데, 이들의 지방에 대한 효과적 통치를 위해서 이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서 유양소를 부활시켜요. 되죠? 그럼 이제 이 뭐야? 지방의회로 인정해 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세조가 또 등장해서 보니까, 세조가 안 그래도 거슬려 했거든? 그 나중에 보니까 이신안이랑도 좀 상관 있고 여러 가지 거슬리는 게 계속 나와.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니네 이거 누가 의회래? 누가 인정한 거야? 야! 없애. 그래서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성종이 또 등장을 해서, 할아버지가 이거 왜 없앴지? 그게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다시 복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와 복설 반복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유양소라는 게 선조 이후에는 향소로 변질되잖아. 그쵸? 그래서 사림이 이 유양소, 그러니까 라이온스 클럽을 버리고 뉴 라이온스 클럽을 만드는 거야. 이 뉴 라이온스 클럽, 이들의 새로운 모임이 바로 향약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향약이 아까 말씀드린 향음조례, 향사례 이런 걸 다 주관한다고. 근데 향약이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처음에 원래 생길 때는 양반들의 클럽이야. 근데 얘가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조선 후기. 향약만 좀 써볼게요. 자,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 농민도 가입을 시켜요. 근데 농민이 가입이 되는 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클럽이었는데 여기다가 회원을 늘려서 농민까지 넣었잖아. 그러면서 향약이 뭐가 되냐면 상하 합계 조직이 돼요. 그래서 11세기 이후에 향약의 굉장히 중요한, 제지사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농민들은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서클에 다 넣어준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서클 내에서 상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향약을 통해서 농민을 통제 장악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서클에 가입하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내가 학교 입학하자마자 어떤 선배들이 와서 나를 그 서클에 가입시킨 거야. 그리고 그 서클에 가입하고 나니까 그 서클에 있는 선배들 말을 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통제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향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향약은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짧은 시간이지만,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자, 향음조례 향사례 어디서 한다고요? 서원 향약. 자, 둘 다 맞다. 했죠? 자, 그리고 그 이유 말씀드렸죠? 어차피 향약이 주관하고, 실제로 이제 과정을 또 기록도 하고. 되죠? 그 다음에 서원은 바로 장소가 서원에서 하니까. 되죠? 자, 그러나 뭐도 있다? 향교에서도 시행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향약. 말 나온 김에 향약이 조금 어려우니 초기에는 유양소와 같은 양반들의 모임, 원래 클럽으로 시작했는데 조선 후기 이후에는 농민도 가입시키면서 상합계 조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이 향약을 통해서 제2사족들이 향촌사회의 농민을 통제 장악하게 된다. 됐죠? 네, 이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조금 확대시키면서 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번 주제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